GI related cancer 이제 해서 이제 위장관 소화기가 이제 좀 방사선에 약하다는 거를 대부분 아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이제 방사선이 좀 제약이 있는데 그때 온열 치료가 좀 보완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접근을 제가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방사선과 온열의 병합이죠. 과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아까 들으셨던 이제 thermal effect, 뭐 non-thermal effect, 뭐 immunogenic effect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어쨌든 방사선을 병행했을 때는 이제 도스 에스컬레이션 효과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헌을 좀 찾아봤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이 튀모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좀 좋은 반응을 보였다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까 이선영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노멀 티슈에 대한 것은 사실 조금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봤고 적절한 케이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하여튼 GI 트랙에 대해서는 이제 방사선이 제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사선 치료가 유용한 방법이지만 이제 위장관이라는 조직이 이제 방사선 취약성이 있는 거고 독성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조사에 제약이 있고 이럴 때 이제 오주파 온열 치료가 좀 보완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환자를 설득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뭐 다 비슷하겠지만은 고주파 온열 치료가 사실 암세포를 죽이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긴 하지만 이제 방사선이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다. 그래서 해보는 게 어떠냐. 특히 이제 저희 강원도 원주 좀 지역이 좀 경제적인 문제가 조금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것으로 주변이 그래서 비급여기도 해서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좋은 티피컬한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걸블래더 캔서고 아데노칼시노마인데 주변에 약간 좀 메스가 크고 침범을 해가지고 수술은 당연히 불가능한 상태였고 이럴 때 이제 방사선으로 이제 일단 하는 거죠. 사실 절망적인 상황이긴 하죠. 이제 GP 캔서 예후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메스가 상당히 크고요. 했는데 이제 방사선 치료는 이제 주로는 한 40.8그레이 정도를 24번에 거쳐 나눠서 했고 마진을 줘서 좀 메스가 크기 때문에 코어에 조금 부스트를 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 쪽에는 다 메스를 포함하는 건 아니지만 한 60그레이 정도를 해서 온열을 병행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진단받고 했는데 이제 얼마 몇 달 안 지나서 굉장히 거의 많이 없어진 거의 없어진 그런 이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서 환자가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이제 끝난 다음에도 계속 온열 치료를 하겠다고 이제 하시는 좋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온열 치료가 방사선이 부족한 부분을 좀 메꾼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하는데 이제 어쨌든 이런 경우는 좋은 케이스가 되겠지만은 이제 더 이제 어려운 케이스가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간에 이제 로벡토미를 했을 때 이제 바울이 이렇게 올라와 차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정말 어떻게 방사선을 했을 때 하고자 했을 때 충분한 양을 줄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경우다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난감하죠. 어차피 이게 치료 목적의 어떤 로컬 리저널 컨트롤을 위해서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거의 이제 생각을 하고 그냥 해보자 이런 또 마음이 들 정도로 어려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온열 치료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온열이 방사선의 부족부를 메꿀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단위 환산의 개념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thermal dose와 radiation dose의 상호 전환. 그래서 문헌에 보면은 equivalent radiation dos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thermal이든 non-thermal이든 immunogenic 등등이든 이제 어쨌든 방사선을 병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온열이 방사선을 얼마나 이제 방사선 도수의 에스컬레이션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헌을 좀 찾아보니까 이제 좀 몇 가지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면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동물 실험인데 이제 폐암 세포주에서 이제 방사선과 온열을 병행했을 때 얼마나 도수 에스컬레이션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걸 알아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정량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죠. 대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온도를 기반으로 해서 좀 모델화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이제 근데 이제 동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방사선도 해서 얼마나 이제 조직 변화가 있는지도 같이 알아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바이벌 커브에서 보면은 방사선 했을 때 단독보다는 이제 온열을 병행한 것이 훨씬 더 세포가 잘 죽는다라고 되어 있고, 또 런캔서 세포주 종류에 따라서 약간 반응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방사선을 예를 들어서 60g를 준다고 하면은 온열을 이제 추가하면은 실제로 이런 도수 에스컬레이션 효과가 있는 거죠. 70g, 86.3 이렇게. 특히 이제 온도에 따라서 더 이제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쨌든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하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온열에 의한 방사선 도수 에스컬레이션 효과가 실제로 이런 어떤 임피던스라든지 이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문헌에서 이제 인용을 한 건데, 임피던스라든지 어떤 유전체적 그런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고려했을 때는 저평가된 부분도 있다. 그래서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도수 에스컬레이션 효과가.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상적으로는 이제 리니어 쿼드런트 모델 해가지고 이제 역시 온도 기반이죠. 그래서 전립선암에서 이제 나온 것이 있었고, 쉽게 말해서 뭐 저도 자세히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델화 해가지고 온열을 병행을 했을 때 방사선 단독인 경우보다 온열에 의한 온도 분포에 의해서 이제 셀 킬링이 될 것이니까 그런 이제 분포를 그려가지고 결국 이제 도수 에스컬레이션 효과가 있다. 그래서 방사선 단독일 때보다는 한 10g 정도 전체적으로 도수 에스컬레이션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밝힌 논문이 되고, 종종 인용이 잘 되는 논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고요. 역시 비슷하게 방사선의 온열을 추가했을 때 10g 정도의 도수 에스컬레이션 효과가 있다. 물론 이건 임상적으로 실제로 이제 뭐 어떤 효과를 본 건 아닙니다. 몇 소수의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수학적 공식,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모델로 단순화시켰을 때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튜머에 대한 고찰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사선 할 때에도 노멀 티슈에 대한 것도 상당히 이제 하이도스일 때는 좀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전립선 치료했을 때 바로 뒤에 있는 렉텀이나 이쪽이 많이 손상을 입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논문에서 이제 직접 이제 디스커션을 하기를 노멀 티슈에 대해서는 그렇게 영향이 많지 않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그 근거는 뭐 하여튼 보시면은 이제 방사선 타겟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노멀 티슈에 대한 어떤 레디오 센시타이징 이펙트는 없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열은 튜머에만 주로 작용한다는 가정에 입각한 거기 때문에 이제 노멀 티슈에 대한 영향은 많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노멀 티슈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이 됐었고요. 또 GI 트랙 소화기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더 그런 거죠. 특히 전립선에서도 이제 렉툼을 좀 보호할 그런 것이 있는데 과연 그런가? 그래서 하여튼 뭐 실제 임상 사례는 아니지만 모델화했을 때는 노멀 티슈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다. 실제로 이제 리니어 쿼드런트 모델에서 뭐 알파 베타 어떤 변수가 있는데 각각 노멀 티슈에 대해서도 이제 과거 문헌에서 보면은 방사선만 한 경우에다가 온열이 추가가 되더라도 크게 영향은 없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뭐 그런 내용으로 이제 했는데, 어쨌든 이 경우도 이제 온도만 이제 기준으로 한 거죠. 45도C로 이제 세팅을 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에도 비슷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까 이제 전립선암처럼 여기서도 논문에 기술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이퍼더믹 레디오 센시타이제이션이 튜머 셀렉티브 하다는 이제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대부분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온열치를 쓰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GI 트랙에서는 조금 경우가 다를 수도 있겠다는 것을 살짝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조금 더 문헌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것은 이제 주로 이제 수학적 모델링에 가지고만 한 거고요. 이제 임상 사례에서도 조금 보고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정리를 하다만 조금 이제 모양이 이상하긴 한데 이제 일반적인 그 방사선 온열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전립선에서는 저희가 좀 생소하긴 하지만은 트랜스 렉탈로 이제 온열치를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렉탈 톡시시티가 있기는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만 이제 언급이 된 거죠. 실제로 얼마나 증가하고 뭐 온열을 없을 때하고 비교는 좀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착안을 해서 어쨌든 온열을 통해서 방사선의 도수 에스컬레이션 효과가 있으니까 좀 어려운 질병이죠. 굉장히 도전적인 질병인데 이제 최담도암에서 예후가 안 좋으니까 이것을 좀 방사선을 아까 이제 잠깐 사진에서 보셨듯이 많은 양의 도수를 줄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온열로서 이제 보완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환자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몇 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케이스가 한 40여 명 모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봤고요. 일단 보통은 이제 온열을 같이 병행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튜머가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죠. 근데 이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 리섹션 마진이 포지티브인 경우에 방사선 의뢰가 되시는 경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튜머는 없는 상태입니다. 튜머가 없는 상태인데 온열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조금 좀 일반적인 경우하고는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과연 해도 될까라고 했는데 어쨌든 정식으로 뭐 이제 임상 연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환자한테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방사선만으로 충분히 양을 주기 어렵다 한 거죠. 근데 이런 이제 동기부여가 된 것은 이제 전립선암에서도 수술 후에 이제 살비지 레디에이션 테라피 그래서 튜머가 없는 경우에 재발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착안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컨셉이 뭐냐면은 방사선만으로 이걸 하기가 좀 버거우니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온열을 병행했을 때 어떤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한 거고 아마 중간 결과도 발표했고 이제 계속 한참 잘 진행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제대로 이제 분석을 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닌데 일단은 발표 준비를 하면서 급하게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한 40여 명 됩니다만은 이제 팔로우 기간을 고려해서 한 2023년까지만 좀 몇 개 케이스를 모아봤고요. 실제로 이제 분석이 가능한 환자는 23명입니다. 케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발표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수술 최단도암의 이제 수술 이후에 좀 릭스 마진이 좀 포지티브여서 이제 방사선 치료 의뢰된 경우에 온열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동의해 주시면 하고 경제적 문제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못 하신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바이어스는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방사선은 45에서 50.4g 했고 이제 주로 이제 관심사가 로컬 리저널 컨트롤이니까 이제 좀 나름대로 정의를 해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3명 중에 이제 방사선에 온열을 한 경우는 8명, 방사선만 한 경우는 15명이 있었고요. 로컬 컨트롤 뭐 통계적 의미는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워낙 N수가 적으니까. 근데 온열을 병행한 경우는 2명, 퍼센티지로 따지면 25%고요. 방사선만 한 경우는 같이 2명인데 이제 13.3%인데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또 어쨌든 좀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는데 나머지 이제 재발 없이 간 환자입니다. 계속. 근데 어쨌든 페일이 된 환자들 보면은 따로 묶어서 이제 로컬 리저널 프리 리커런스 프리 피리어드 서바이벌을 보면은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이렇게 이렇다 뭐 차이점은 뚜렷진 않지만 어쨌든 약간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차트를 리뷰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 담도 계열의 이제 병이 실제로 재발된 것이 판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들 있으시겠지만은 대부분 이제 종양을 크게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담도가 막힌다든지 폐쇄가 된다든지 스트렉처 아니면 간 기능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내과적으로 이제 어려워져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담도 폐쇄 문제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온열을 한 경우도 만만치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항암제 하시는 분 다른 내과나 이런 데서 별로 방사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보지 않으신 분도 있을 정도로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방사선 하는 온열할 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톡시서티의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 거죠. 일반적인 GI 트랙의 문제는 아니지만 역시 담도도 일단 GI 트랙의 범주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거를 보니까 이제 독성의 문제를 대부분 이제 온열에 대한 독성을 대부분 이제 온도 문제, 그래서 이제 피하 지방, 뭐 스킨 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이 이제 아마 유명한 논문이죠. 그래서 2000년 좀 오래되긴 했지만은 란세트에 아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골반 쪽의 종양에 대해서 이제 총망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한 건데, 어떤 이런 논문에서도 주로 이제 스킨 번이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거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으로 인한 어떤 문제가 도수 에스컬레이션이니까 이제 온열에 의해서 가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관심을 좀 가지고 환자를 보는 것은 어쨌든 이제 온열을 추가함으로써 방사선의 어떤 독성 문제가 좀 가중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나, 좀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고 보니까 그래도 좀 뭐가 조금 조심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제 뭐 온콜섬이야 뭐 다 잘 사용하고 있고 좋은데, 무조건 이제 좋다라고 이제 말하면은 또 좀 신뢰도가 떨어지죠. 이런 부분도 있고 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는 또 고찰이 필요한 부분은 또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GI 트랙은 특히 다른 부위는 아마 좀 덜한 것 같아요. 아까 이성현 교수님 말씀하신 뼈나 이런 데서는 좀 덜한 것 같고요. 훨씬 더 오히려 좋다 이런 부분도 있고 온열을 했을 때. 근데 GI 트랙은 조금 그런 케이스를 좀 경험을 해서 이따가 소개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열에 의해서도 GI 트랙이 톡시티가 있는 것으로 이제 동물 실험에 있죠. 그래서 조금 높은 온도에 장시간 노출을 시키면 G 실험입니다. 그랬을 때 GI 트랙의 조직이 변하고 또 이제 좀 뭔가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온도에 비례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돼 있고, 이건 뭐 온열 치료에 대한 논문은 아니고요. 이제 생리학 아마 논문으로 돼 있어서 이제 열에 대해서 생리적 반응을 보는 거였는데, 어쨌든 기구는 장비는 다르지만 일정 기간 높은 온도에, 뜨거운 건 아니지만 따뜻한 온도에 장시간 노출시켰을 때 렉툼의 소화기 조직이 좀 변한다. 특히 이제 살펴보니까 뭐 이거는 항상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디오드람이 특히 더 이제 열에 더 민감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임상적으로는 이제 방사선 온열에 대한 그 대대적인 리뷰를 해주신 논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하면 좋다라고는 돼 있지만 일부 이제 톡시시티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면은 특별히 뭐 온열을 추가한다고 해서 어큐트 레이트 톡시시티가 그렇게 심해진다라고 보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이제 그냥 여러 가지 뭐 프로토콜이나 장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 어렵고 좀 추가적으로 좀 잘 알아봐야겠다, 그런 취지로 이제 아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좀 잘 모르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대조금 비슷하게 한 경우를 좀 찾아보니까, 전립선암 아까 트랜스렉트럴 울트라사운드를 통한 이제 하이퍼서미아에서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뭐 대주군이 이제 방사선만 한 거는 아니고 어쨌든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제 40도 미만이냐 이상이냐로 이제 구별을 했을 때 온도가 높을수록 GI 톡시시티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보인 논문이 하나 있어서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아직 좀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 그리고 제대로 된 대주군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 좀 추가적으로 알아봐야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방사선이냐 단독이냐 방사선 온열 병행이냐 이거를 찾아보다 보니까 없어가지고 이제 보니까 항암제는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제 난소암에서 항암제만 했을 때와 항암제의 온열을 병행했을 때 치료 효과는 뭐 요만큼 나왔는데 독성은
오히려 이제 여기 보면은 본메로하고 이제 GI 트랙 쪽을 봤는데 오히려 이제 항암제 온열을 했을 때 더 좋은 경우로 이제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항암제 용량도 조절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뭐 주로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렇게 대조군 연구가 좀 갈급하다. 근데 이 방사선과는 이제 항암제는 다르죠. 방사선이나 온열은 같은 이제 로컬 트리트먼트가 되어 있고 항암제는 이제 전신적인 거기 때문에 같은 비교는 어렵고 뭐 가중된다 이거는 좀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병행했을 때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방사선은 아까 뭐 뼈나 이런 본메로는 좋은 거로 생각이 되는데 GI 트랙은 조금 이제 궁금해서 제가 이제 문헌에 없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정리했던 그 문헌에서 정리가 있는데 직장암에서 항암 방사선 했을 때 방사선 온열한 경우 이제 케이스 그런 선행 연구를 이제 모아봤을 때 다시 한번 들여다 보니까 여기서도 혹시나 이제 방사선과 방사선 온열을 병행한 그런 것을 독성 비교를 한 것이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역시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봐도 없었고 굳이 들자면 하나 정도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서미아를 방사선에 추가했을 때 뭐 할만하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유리너리 트랙이라든지 뭐 특별한 이제 뭐 염증 같은 게 있었다라고 이 정도지 방사선이냐 방사선 단독이냐 방사선 온열 병행이냐에 따른 어떤 온열에 의한 방사선 독성 어떤 가중 문제 이런 부분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단지 이제 대조군이 없다 보니까 일반 코호트하고 비교를 해서 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면은 일반 코호트에 비해서 방사선 온열을 또 직장암에 치료했을 때 보면은 소셜 펑셔닝이 좀 떨어지고 또 컨스티페이션이 다이어리아 이제 그런 방사선의 어떤 독성의 문제죠. 그런 것은 안 좋았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나마 언급이 된 거고 방사선 단독 또는 방사선 온열 병행의 비교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찾아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은 이제 스킨번이라든지 이쪽에 주로 관심이 있다 보니까 또 대부분은 또 GI 트랙이 아니면 문제가 없다 보니까 이제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에 저희 병원 자료 데이터긴 한데요. 나름 그래도 조사는 해봤으니까 거의 유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직장암 방사선 치료에서 온열 병행이냐 아니냐 했을 때 독성을 그때 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온열을 한 그룹과 안 한 그룹의 차이는 좀 있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좀 억지로 좀 맞춘 거죠. 사실은 이제 뭐 그레이드 2 이상이냐 이렇게 좀 이제 p-밸류가 좀 의미 있는 거 찾다 보니까 한 거지. 사실상 거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제 저희가 연구 디자인을 할 때 비열등성이었기 때문에 레디에이션을 일부 줄이고 40그레이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그것을 이제 온열 치료를 이제 보완하고자 하는 컨셉이었는데 그래서 치료 효과는 거의 차이가 없으면서 독성을 줄이자 이런 또 의도가 있었거든요. 내심 근데 사실 독성에 대한 문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 얘기는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온열에 의한 도스 에스컬레이션 효과도 있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방사선 양을 좀 줄였기 때문에 그렇지 방사선 양을 많이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다른 선행 연구하고 찾아보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것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GI 트랙에 있어서는 도스 에스컬레이션 효과를 그런 톡시시티에 있어서 좀 그래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이제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실험적으로 해본 것인데요. 이제 어디 뭐 퍼블리시 할 건 아닌데 역시 G를 가지고 했었을 때 이제 저희 인근의 좀 업체에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방사선 좀 모델화 해가지고 동물 실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좀 뭐 프랙셔네이션 된 건 아니지만 직장 부위 단일 조사를 방사선 15그레이를 하고 주파수는 다르지만 이제 온열계로 해서 이제 병행한 경우 그래서 고주파하고 이제 방사선 온열 병행한 거와 방사선만 한 거, 온열만 한 거, 그다음에 컨트롤 이렇게 해가지고 시기적으로는 이제 early phase, late phase 해가지고 이제 렉툼 티슈의 어떤 조직학적 변화를 좀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뭐 다른 내용은 이제 빼고 뭐 약간 좀 정리가 안 되긴 했는데
주된 것은 뭐냐면은 HT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온열 병행한 경우 이제 방사선만 한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는데 특히 이제 염증과 관련된 어떤 그 마커가 이제 인터루킨 6가 유명하죠. 그래서 인터루킨 6만 가지고 보면은 일반적으로 방사선을 이제 GI 렉툼에 맞으면은 이제 얼리 페이즈에서는 사실 늘어났다가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가면서 이제 그 어떤 반발 효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급격히 그 컨트롤 대주곤에 비해서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방사선 뭐 온열 병행한 거 또 방사선 단독한 거 그랬다 얼리에선 좀 늘어났다가 이제 레이트 페이즈에 가면은 오히려 뒤바뀌는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양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온열에 대해서는 이게 좀 양상이 달랐다 이런 좀 특이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만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온열만 했을 때의 얼리 페이즈 그다음에 방사선만 했을 때 올리 페이즈는 인터루킨 6의 발현이 방사선이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레이트 페이즈가 되면은 거꾸로 방사선에 의한 그 인터루킨 6 발현이 줄어들고 온열만 했을 때의 인터루킨 6 발현이 늘어난다. 그래서 어쨌든 병행했을 때 좀 어떤 영향이 있는데 그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의 어떤 시간의 흐름을 두고 좀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잠깐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절대적으로 이렇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좀 티피컬한 케이스를 같아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갖고 왔고요. 식도암 환자인데 식도암 환자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메스가 식도에 컸고 특히 복부에 임파선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좀 수술은 불가능한 환자여서 이제 항암 방사선을 하죠. 그래서 하는데 좀 메스도 크고 또 진행됐고 했으니까 방사선 할 때 온열 치료 같이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진행을 한 거죠.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나지 않아서 거의 이제 CR이 됐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방사선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이제 식도에 대한 방사선을 뭐 많이 주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결코 많이 준 게 아닙니다. 이제 50.4g이면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부에는 오히려 이제 주변에 바울이 이건 바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제 조금 약간 54g 정도 줬고요. 식도에 대해서는 50g 정도밖에 주지 않은 경우인데 어쨌든 반응이 좋아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지나고 보니까 치료 병원 뭐 잘 없어진 것 같은데 좀 환자가 이제 좀 불편한 증상이 있고 식사가 좀 어려워지고 해서 내시경을 보니까 루미널 네로잉 뭐 이런 게 있고 뭐 인플라메토리 엑스데이트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방사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방사선 하고 나서 이제 식도염이 오면은 주로 치료 중에 오는 경우, 그러니까 어큐트한 경우가 대부분 있다가 시간이 몇 달 지나면서 그거 이제 사그라드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고요. 이제 반응은 좋았습니다만 몇 달 지나가지고 오히려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혹시는 뭐 이거는 가설입니다. 이제 방사선에 의한 영향이 없어 좀 사그라들고 이제 온열에 의한 영향이 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설적으로 이제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례에서 방사선 온열을 통해서 이제 좋은 치료 효과를 거두지만은 또 GI 트랙에 있어서는 좀 방사선의 어떤 독성 문제가 좀 가중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조심은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다른 과에서 이렇게 팔로우하는 연락을 이제 주고받을 일이 있는데 뭐좀 문제가 방사선 때문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리 없다. 뭐 방사선도 많이 안 좋고 또 온열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 얘기합니다만은 좀 그래도 잘 한번 그냥 넘기지 않고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그 간암으로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복부 림프절이 재발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인데요.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보여드린 사진인데 당연히 이제 이렇게 간이 로베토미가 됐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주변에 그냥 꽉 차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방사선이 굉장히 애로점이 많죠. 그래서 방사선을 어차피 많이 줄 수 없으니까 온열 치료로 부작용이 별로 없는 온열 치료로 보완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팔로우업 중입니다.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일단 매스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좀 처음에 매스가 약간 이제 네크로시스가 이제 좀 보이고 있어서 반응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또 고무적인 거는 방사선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울의 문제 때문에 45그레이가 안 되는 양을 굉장히 또 좀 더 잘게 쪼개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최근에 보면은 역시 이분도 뭐 약간 게스트릭 얼서 이런 얘기가 이제 내시경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방사선이나 온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항암제 문제도 사실 굉장히 기본으로 많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좀 참고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케이스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온열 치료 환자 동의서 설명할 때 기존에 다른 데서 이제 갖고 간 걸 그냥 차용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 동의서에서도 뭐 경미한 피부 화상, 뭐 피하 지방, 뭐 이런 얘기만 주로 하고 이제 말거든요. 근데 조금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좀 좋은 프로토콜 만들고 하려면은 좀 이런 디테일한 문제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GI 트랙에 좀 국한한 내용이긴 하지만은 좀 굉장히 세심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방사선도 굉장히 좀 제한이 있는데 온열 치료는 무조건 안심하고 쓰는 건 아니고 이제 도수 에스컬레이션 효과가 종양에도 있지만 특히 턴오버 레이트가 좀 빠른 GI 트랙 점막 같은 데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경험적으로 느끼게 되면서 조금 여기에 대해서 좀 그래도 한번 공유를 하고 코멘트를 받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발표를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